얘야, 난 이제 틀린 것 같구나. 손녀는 홀로 미국에 계신 편찮으신 할머니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주한미군으로 근무 중이던 손녀는 할머니를 모시고 와 한국 병원을 찾는데요. 할머니의 기력은 점점 쇠해가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게 됩니다. 손녀는 할머니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본 한국 의료진도 주한미군 간부들도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마는데요. 할머니의 병에 영향을 끼친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 사연을 더 널리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케일라 밀러 34살입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에서 식자재관리 장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케일라, 배가 너무 아파. 토하는데 피가 나와.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9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25해 동안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지금 바로 응급실 가세요. 제가 전화 계속 붙잡고 있을게요.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병원비가 보험 적용해도 5만 달러래.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하니? 그리고 응급실 대기만 6시간이래.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정말 무서우니까요. 할머니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위장 출혈이면 당장 수술이 필요할 텐데 돈 때문에 치료를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으로 모셔와야겠다. 제가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는데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보면서 항상 놀라곤 했거든요. 같은 수술이라도 미국보다 5분의 1 가격이었고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훨씬 짧았어요.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환자를 정말 세심하게 돌봐줬습니다. 평소 할머니께 한국 음식을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김치, 된장, 말린 나물들을 드시고는 이상하게 속이 편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할머니라면 한국 음식으로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한국으로 오세요. 뭐라고? 제가 지금 긴급휴가 신청할게요. 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서 여기서 치료받으시면 돼요. 개인 부담이긴 하지만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할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니? 할머니, 저 믿으세요.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여기서 치료받으면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여기 음식도 할머니 몸에 잘 맞을 거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 의료비를 대략 계산해 보니 할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어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면 충분할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대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평소 엄격하기로 유명한 존슨 대령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가족의 응급 상황이지만 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령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밀러, 내가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구나. 긴급휴가 승인한다. 가족을 돌봐라. 이틀 후 할머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3년 만에 만난 할머니는 많이 야위셨지만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케일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우리는 곧바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직원들이 할머니를 위해 휠체어와 통역사를 미리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개인 부담 치료라고 하니까 예상 비용까지 미리 안내해 주셨어요. 미국의 5분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며 제게 속삭이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참 친절하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드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저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이 할머니를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게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검사 결과 할머니는 위식도열상과 기능성 소화장애, 그리고 빈혈까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령이시지만 노력하시면 회복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정밀한 식단 관리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요. 개인 부담 치료비는 미국의 5분의 1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 전공을 떠올렸습니다. 식자재 관리 장교로서의 경험을 살려 할머니를 위한 완벽한 영양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밤 병실에서 할머니와 함께 한국 병원식을 드셨는데 할머니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이상해. 먹던 음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 편하니? 한국 음식 참 좋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온 게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가 입원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병실에서 졸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셨어요. 복통이 심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간호사실로 뛰어갔죠. 할머니가 많이 아파하세요. 김지은 간호사님이 즉시 병실로 따라와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맥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시더니 바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연락하셨어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준호 레지던트 선생님이 10분도 안 되어 병실로 오셨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선생님은 할머니가 영어밖에 못하신다는 걸 아시고 유창하게 영어로 소통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위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위벽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었고 출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소아기내과 주치의이신 박형수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위식도열상이 꽤 깊지만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완전히 금식하시고 수액으로만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걱정이 되었어요. 90살 할머니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면 체력이 떨어질 텐데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박형수 교수님은 제 걱정을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케일라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머니 영양 상태를 꼼꼼히 모니터링할 거예요. 그리고 케일라 씨가 식자재 전문가시니까 회복 단계별 식단 계획을 함께 세워보죠.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놀랐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이 저를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할머니 치료에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로 대해주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음 날 박형수 교수님은 정말로 저를 병원 영양팀 회의에 참석시켜 주셨어요. 영양사 선생님들과 함께 할머니의 단계별 회복 식단을 논의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소 한국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첫 단계는 미음부터 시작해서 점차 죽, 그 다음에 부드러운 반찬들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미경 영양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동안 저는 메모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배운 영양학 지식과 한국 전통 식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케일라 씨, 미군 식자재 관리하시면서 영양 밸런스 맞추는 일 많이 하셨죠? 할머니 회복 식단도 비슷한 원리예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제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할머니 치료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이었다면 가족은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말 협력자로 대해주셨습니다. 금식 3일째, 할머니는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수행만으로는 아무래도 힘드셨나 봅니다. 저는 병실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데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케일라, 여기 간호사들이 참 다정해. 내가 영어로 말해도 끝까지 들어주려고 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도 닦아줘. 정말 그랬어요. 김지은 간호사님은 할머니가 불편하실까봐 수시로 병실을 확인하러 오셨고 이준호 선생님은 매일 아침 할머니 상태를 직접 보러 오셨어요. 제가가 할머니를 향한 진심이 전해졌나 봅니다.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할머니가 미음을 드실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미음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쌀을 곱게 갈아서 끓인 것 같았는데 할머니가 한 숟가락 드시고는 눈을 반짝이셨어요. 이게 뭐야? 쌀로 만든 건가? 정말 부드럽고 먹기 편하다. 그 순간 정미경 영양사님이 병실로 오셨어요. 할머니 반응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미음을 잘 드시네요. 내일부터는 흰죽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양사님께 여쭤봤어요. 미음이 할머니 위에 부담이 안 될까요? 걱정 마세요. 한국 미음은 소화가 정말 잘 돼요. 쌀을 충분히 우려내서 위벽에 자극이 거의 없거든요. 서양의 오트밀보다도 부드럽죠. 그날 저녁 할머니는 미음 한 그릇을 다 드셨어요. 3일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신 거였죠. 할머니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형수 교수님이 회진 오셨을 때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감사해요. 미음이 아주 맛있어요. 교수님은 할머니 손을 꼭 잡으시며 답하셨어요. 할머니, 천천히 좋아지실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돌봐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 의료진들이 할머니를 정말 가족처럼 돌봐주시는 모습에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게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병실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케일라, 여기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 아픈 사람을 그냥 환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할머니가 입원하신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일 서울과 평택을 오가며 근무와 병문안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였어요. 박형수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2주 정도 더 지나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소 석 달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결심을 내렸어요. 할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을 평택에서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휴무일에 저는 평택 지역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봤어요. 기지 근처에는 대부분 원룸이나 투룸이었는데 할머니가 지내시기엔 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송아리 주공 아파트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엘리베이터도 있고 근처에 시장도 있어서 할머니가 지내시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복덕방 사장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여기는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예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서 정도 많고요. 이 아파트 3층 매물을 보는 순간 마음에 딱 들었어요.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고 부엌도 넓어서 할머니가 요리하시기에 좋을 것 같았거든요. 월세는 50만 원이고 보증금은 500만 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충분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이틀 후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평택에 집을 구했어요. 퇴원하시면 거기서 함께 지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케일라, 그런 큰 결정을 혼자 했니? 괜찮겠어? 할머니, 저도 기지에서 가깝고 할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할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정말 많은 분들이 배웅해 주셨어요. 김지은 간호사님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몸조리 잘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검진 때 뵐게요. 박형수 교수님도 오셔서 퇴원 후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식단 관리 꼼꼼히 하세요. 한 달 후에 외래로 다시 만나요. 평택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한참 동안 집안을 둘러보셨어요. 제가 미리 가서 기본적인 가구들을 준비해뒀거든요. 케일라, 정말 좋은 집이구나. 여기서 편히 지낼 수 있겠어.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일찍 할머니 식사를 챙겨드리고 기지로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저녁을 함께 드시는 거였죠. 할머니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셨어요. 셋째 날부터는 혼자서 집 근처를 산책하기 시작하셨고 일주일 후에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시는데 손에 비닐봉지를 가득 들고 계신 거예요. 케일라, 이게 뭔지 알아? 봉지 안에는 무, 브로콜리, 케일, 당근 같은 신선한 채소들이 들어 있었어요. 시장에서 사셨어요? 아니야. 옆집 아주머니가 주셨어. 위에 좋다고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이사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웃분들이 챙겨주신다니요. 그날 저녁 3층에 사시는 이순자 아주머니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이순자예요. 어르신이 많이 편찮으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제가 통역해드리자 매우 기뻐하셨어요. 고맙다고 전해드려 얘야. 이순자 아주머니도 할머니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어머, 외국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시네. 우리 동네에 오신 거 환영해요. 그날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2층에 사시는 김영희 아주머니는 위에 좋다며 양배추즙을 끓여서 가져다 주셨고 1층 박철수 아저씨는 할머니가 산책하실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해 주셨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5층에 사시는 최정숙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와 비슷한 연세이신데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자주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앉아 계시곤 했어요.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할머니와 최정숙 할머니가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는데도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 재미있어요? 케일라, 말은 안 통해도 웃음은 통하네. 정숙이도 참 좋은 사람이야. 최정숙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케일라 할머니가 정말 착하셔. 말은 안 통해도 마음씨가 예뻐 보여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오셔서 좋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저는 한국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할머니가 외국인이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이웃들이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오길 참 잘했다 싶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케일라, 나는 여기가 진짜 동네 같아. 미국에서는 이웃끼리 이렇게 챙겨주지 않거든. 여기 사람들은 가족도 아닌 나를 왜 이렇게 잘해줄까?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궁금해졌어요. 정말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할까요? 특히 할머니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시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완전히 동네의 일원이 되셨어요. 시장에 가시면 상인분들이 외국 할머니 하며 반갑게 맞아주시고, 공원에서 산책하시면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말도 통하지 않으시면서 같이 웃으시는 거 보면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온 게 단순히 치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할머니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드린 거라는 걸 말이에요. 평택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할머니는 눈에 띄게 건강해지셨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시고,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도 보시고, 저녁에는 제가 퇴근하면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시곤 했습니다. 케일라, 나 정말 좋아졌어. 이렇게 편하게 밥 먹은 게 언제였나 몰라. 할머니는 정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았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웃음소리도 예전처럼 밝아졌거든요. 저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3시쯤 저는 할머니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 보니 할머니가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할머니, 어디가 아파요? 케일라, 배가 너무 아파. 할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는 게 급해서 더듬거렸지만 구급대원분들이 친절하게 들어주셨어요. 환자분이 위장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시다고 하셨죠?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셔갈게요.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새벽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발 할머니가 괜찮기를, 더 큰 문제가 아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복도에서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 달 동안 너무 좋아지셔서 안심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2시간 후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장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빈혈도 심하게 진행된 상태고요. 당장 수혈이 필요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장출혈이라니 이번엔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수술해야 하나요? 일단 수혈부터 하고 상태를 지켜봐야겠어요. 다행히 출혈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보존적 치료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병실에 입원하셨어요. 이번에는 중환자실 바로 앞 병실이었습니다. 수혈을 받으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케일라,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고생시키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날 저는 기지에 연락해서 또다시 응급휴가를 신청했어요. 부대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저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지셔서 방심했나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식단 관리를 제대로 못했나, 아니면 할머니가 무리를 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산병원으로 할머니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박형수 교수님이 할머니 상태를 자세히 진찰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케일라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아요. 고령 환자분들은 회복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교수님, 할머니가 괜찮아질까요? 물론이죠. 다만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치료해야겠어요. 완전히 절식하시고 당분간 또 수액으로만 영양을 공급할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케일라, 나 아직 너 놓을 수 없어. 너랑 함께 더 살고 싶어.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할머니도 저도 서로를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저 포기 안 해요. 그날부터 저는 병실을 지켰어요. 기지 동료들이 번갈아 가며 문병을 와주셨고 평택 아파트 이웃분들도 할머니 안부를 계속 물어봐 주셨어요. 특히 최정숙 할머니는 매일 병원까지 와서 할머니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케일라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우리 동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최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할머니께 전해졌나 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할머니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출혈이 멈추고 혈색소 수치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김지은 간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정말 강하세요. 90세이신데도 의지가 젊은 사람 같으세요. 그리고 케일라 씨가 옆에 계셔서 더 힘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할머니와 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는 한국 의료진들과 이웃들 덕분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도요. 주무시는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이 모든 걸 이겨내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이에요. 할머니의 두 번째 입원 생활이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김지은 간호사님은 매일 아침 할머니 병실에 오셔서 영어 대화해 주셨어요. 할머니, 오늘 아침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죠. 어제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며칠 후에 평택 아파트 이웃분들이 할머니를 보러 병원까지 찾아오셨어요. 이순자 아주머니, 최정숙 할머니, 김영희 아주머니가 함께 오셨는데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음식들을 들고 계셨어요. 케일라야, 할머니 좀 어때? 우리가 위에 좋은 음식 만들어 왔어. 양배추 브로콜리즙, 찐 호박이 위에 부담 없는 음식이라며 가져오셨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케일라, 저분들이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와주셨어? 정말 고마운 분들이네. 저는 이웃분들께 깊이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감동받으셨는지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감사해 하세요.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최정숙 할머니가 할머니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인데 당연한 거지. 빨리 나와서 집으로 돌아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단순히 외국인 환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동네의 가족이 되셨다는 걸 말이에요. 박형수 교수님도 이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셨나 봅니다. 다음 날 회진 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케일라 씨, 할머니께서 정말 빨리 회복되고 계세요. 의학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시니까 마음이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할머니가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케일라 씨, 병을 치료하는 건 의사와 간호사지만
마음을 치료하는 건 결국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할머니께서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시니까 이렇게 빨리 좋아지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에서 할머니가 받고 계신 건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돌봄이었거든요. 20일 후 할머니는 드디어 퇴원 소식을 들으셨어요. 혈색소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소화 기능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퇴원 전날 밤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케일라,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아픈 몸으로 이 먼 나라까지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다니. 할머니, 그건 할머니가 워낙 좋은 분이시라서 그래요. 아니야.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마음 같아. 아픈 사람을 그냥 놓아두지 않는 마음 말이야.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한국은 아픈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 나라였어요. 의료진도 이웃들도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진심으로 돌봐주셨거든요.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어요. 김지은 간호사님, 정미경 영양사님, 그리고 박형수 교수님까지 모두 할머니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건강하게 지내시고 정기 검진 꼭 받으러 오세요. 할머니는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인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봬요. 그 순간 저도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저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이 나라를요. 할머니가 두 번째 퇴원을 하신 후 우리의 평택 생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조심스럽게 몸을 관리하셨고 저는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일과를 만들었어요. 하루는 제가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평택 아파트 이순자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케일라야,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김치 담그는 법 알려드릴까? 할머니가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김치에 관심을 보이신다니요. 퇴근 후 집에 와보니 정말로 할머니와 이웃 아주머니들이 거실에 앉아서 배추를 다듬고 계셨어요. 케일라, 이리 와봐. 김치 담그는 거 배우고 있어. 할머니는 서투른 손놀림으로 배추잎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계셨어요. 이순자 아주머니가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었고요.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금물에 절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는 제게 번역해달라고 하시더니 아주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저도 김치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그날 저녁 우리 집 부엌은 김치 담그는 향기로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김치 양념을 버무리셨습니다. 케일라, 이거 정말 재미있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음식이었구나. 사흘 후 김치를 직접 드시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먹어보라고 하시며 맛있냐고 여쭤보셨어요. 내가 만든 김치 맛있니? 네,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김치에 푹 빠지셨어요. 매주 이웃 아주머니들과 함께 다른 종류의 김치를 담그기 시작하셨습니다. 깍두기, 총각김치, 오이소박이까지 배우셨어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직접 영상을 찍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제 휴대폰으로 김치 담그는 과정을 촬영해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시는 거였죠. 할머니의 영상을 본 미국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댓글을 달았어요. 오마이갓, 너 정말 한국에서 김치 만들고 있구나.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한국 생활이 잘 맞나 봐. 그런 댓글들을 보며 할머니는 더욱 신이 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케일라, 우리가 함께 요리 영상을 만들어 볼까?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건강해졌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시작된 것이 우리의 할머니와 손녀의 한국 요리 일기였어요. 저는 퇴근 후마다 할머니와 함께 영상을 찍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 음식을 만드시는 모습과 제가 영양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담았어요. 첫 번째 영상은 미음 끓이는 방법이었어요. 이 미음은 소화가 정말 잘 돼요. 할머니처럼 위가 약한 분들에게 완벽한 음식이죠. 두 번째는 된장국 만들기, 세 번째는 호박죽 만들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영상 끝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신기해요. 맛있으면서도 몸에 좋거든요. 저처럼 아픈 사람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음식이에요. 영상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위암 수술 후 이 미음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독일에서 한국 음식 따라 만들어 보고 있어요. 정말 효과가 있네요. 미국 시골에 살고 있는데 한국 마트에서 재료 사서 똑같이 만들어 보겠어요. 할머니는 이런 댓글들을 보시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케일라,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어. 정말 뿌듯해.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박형수 교수님을 뵙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케일라 씨, 할머니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 병원에서도 환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정말요? 도움이 되나요? 물론이죠. 아산병원에는 외국인 환자가 많이 있어요. 외국인 환자분들이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돼요. 할머니처럼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할머니와 제가 만든 작은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니요.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그동안 받은 댓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감사 인사들, 한국 음식을 따라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들, 할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케일라, 우리가 한국에 온 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 나 혼자 건강해지는 것도 기적인데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니. 할머니, 이 모든 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돌봄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따뜻한 마음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만든 요리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독일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마리아라는 여성이 보낸 영상이었는데 우리가 만든 레시피로 암 투병 중인 남편을 돌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위암 수술을 받은 후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할머니가 알려주신 미음을 만들어 드렸더니 처음으로 한 그릇을 다 드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그 영상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케일라, 내가 배운 한국 요리가 저 멀리 독일에서도 사람을 돕고 있어. 이게 꿈이니 생시니? 더 놀라운 건 일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할머니 나이 또래의 일본 할머니가 한국어로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한국 할머니께 저도 80세이고 소화가 잘 안 되어 고생했는데 할머니 영상 보고 된장국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정말 속이 편해졌어요.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나라인데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하루 종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케일라, 나도 그분께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의 좋은 점을 알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자. 그때부터 할머니는 정말 열정적으로 영상 제작에 참여하셨어요. 평택 이웃 아주머니들도 함께 출연해서 각자의 특별한 레시피를 알려주셨고요. 이순자 아주머니의 위에 좋은 양배추즙, 최정숙 할머니의 소화가 잘 되는 호박죽, 김영희 아주머니의 빈혈에 좋은 시금치나물 등 정말 다양한 한국 가정 요리들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8장 마지막 식사, 영원한 감사. 할머니와 제가 한국에서 지낸 지 1년하고도 6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92번째 생신이 다가왔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는 거의 5년이 되어 가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생일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할머니와 함께 지낸 이 시간들을 기념할 수 있는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한국 음식들로 상을 차리고 싶었어요. 새벽 5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머니께서 처음 드셔보시고 감탄하셨던 그 미음을 끓였어요. 다른 음식들을 더 해드리고 싶지만 일반 음식들을 드시기엔 할머니의 위가 온전치 못한 상태이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온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평택 이웃 아주머니들께 배운 대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이순자 아주머니가 직접 담가주신 된장으로 말이에요. 두부와 무, 파를 넣고 끓이는데 그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시금치나물도 묻혔어요. 김영희 아주머니께서 빈혈에 정말 좋다며 자주 해주시던 그 나물 말이에요. 참기름 한 방울, 마늘 조금 그리고 소금으로만 간을 맞췄는데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를 꺼냈어요. 1달 전에 담그신 거라 딱 알맞게 익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할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케일라,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놨네. 할머니 생신이잖아요. 한국에서 맞는 2번째 생일이에요.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으시더니 한참 동안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모든 음식들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할머니가 처음으로 미음 한 숟가락을 드셨어요.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음미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케일라,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처음 병원에서 먹었을 때 그 감동을 아직도 기억해. 된장국을 드실 때는 더욱 감격하셨어요. 이 구수한 맛, 이순자가 만들어준 된장 맛이야. 이 맛 속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 시금치나물을 드시면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어. 토하고 아프고 살 의욕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를 드셨어요. 한 젓가락 드시고는 정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만든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한국 할머니들처럼 김치를 담글 수 있게 된 게 정말 자랑스러워.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평택의 평범한 일상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산책하시고 이웃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들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케일라, 만약 우리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생각하기도 싫어요. 다행히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여기 있어.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케일라, 나는 한국이 단순히 나를 치료해준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나라야. 새로운 가족, 새로운 취미, 새로운 희망을 모두 여기서 찾았거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할머니는 한국에서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게 되었잖아. 우리 영상을 보고 건강해진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지금도 매일 전 세계에서 감사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알려준 한국 음식 레시피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들이요. 할머니,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건 의료 서비스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맞아. 박형수 교수님, 김지은 간호사님, 정미경 영양사님, 그리고 평택의 모든 이웃들. 이분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었을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평택 아파트 이웃분들이 모두 오셨더라고요. 이순자 아주머니, 최정숙 할머니, 김영희 아주머니, 박철수 아저씨까지 모두 생일 축하를 하러 오신 거였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요. 저녁이 되어 이웃분들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둘이서 다시 앉았어요. 할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케일라, 한국이 아니었다면 우린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이 나라가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 준 것 같구나. 너무도 감사한 일이야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애였다는 걸 말이에요. 아픈 사람을 내 가족처럼 돌보는 그 마음, 외국인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그 포용력,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그 순환의 힘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한국을 사랑해요. 할머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준 이 나라를요. 깊어가는 밤에 할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마음으로, 정신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아픈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 이 나라의 마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처럼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할머니와 저의 한국 사랑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